지난달 말로 보만 10개 산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름난 산들인데요. 보문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을 이렇게 부릅니다. 산은 4개의 안식처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산의 모습에서 인생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산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그 속에는 다시 올 봄을 가득 담고 있고요. 사이사이 나무의 꽃눈에는 봄을 향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런 숲속을 걸으며 나무의 숨소리를 듣고 산의 고요함을 즐기며 걷습니다. 뒤따르는 바람과 햇살을 친구 삼아 동료 삼아 오르고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살피고 더 사랑해야 할 것과 버리고 잊어야 할 것들을 다듬고 정리하는 산행이라서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가끔은 지나간 추억 한 자락 슬며시 들춰보기도 하면서요. 자, 이자연이 부릅니다. 찰랑찰랑.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촉촉히 젖은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적셔주었어.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거짓 없는 진실이라면 나는 그대 산 속에서 찰랑찰랑대는 술이 되리라. 그대는 나를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가까이에서 이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 촉촉히 젖은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적셔주었어.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거짓 없는 진실이라면 나는 그대 산 속에서 찰랑찰랑대는 술이 되리라. 나는 그대 산 속에서 찰랑찰랑대는 술이 되리라. 그댈 위하여. 한동안 춥다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느껴지는 바람의 기운은 봄이 멀지 않은 듯 느껴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애청자님들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김미량 시인이십니다. 오래전에 글본문학회를 만들고 초창기에 잠시 함께하며 시를 나누었던 시인님이신데요. 타지로 이사를 하시는 바람에 아쉽게 헤어졌던 시인이십니다.
시를 참 깊이 있게 쓰시며 시를 향한 나름대로의 기준도 명확했던 시인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미량 시인은 2009년 시인 시각 현재 시인 동네로 등단하셨고 등단 14년 만에 첫 시집 신의 무릎에 앉은 기억이 있다라는 시집을 펴내셨습니다. 그 첫 시집을 제게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제목부터 시선을 끕니다. 시집이 아담하고 참 예쁜데요. 여느 다른 시집과 같이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점은 각 부의 제목이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1부는 내 몸엔 독성 미량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이고 2부는 귀를 막았다 열면 파도가 부르는 즐거운 노래 3부는 길어지고 길러지는 손톱은 당신인가요 슬픔인가요 4부는 우리는 고요에 찔린 뒤 달아나기 위해 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궁금하게 만드는군요. 어떤 시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집을 읽기 전에 시인이 전하는 짧은 말이 눈길을 먼저 잡습니다. 몇 번을 멈추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어느 날은 검은 비가 내렸고 어느 날은 폭설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시 김미량 시인답습니다. 자, 그럼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일부에 있는 시 미량입니다. 미량, 어떤 맛일까 미량은? 궁금해요. 내 혀는 몸 어디에도 닿지 않으니 꽃밭에 누워 하품하는 나를 맛볼 수 없죠. 설렘은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우고 인기척에 놀란 벌떼와는 좀 다른 거겠죠. 벌 같은 걸까요? 내 몸엔 독성 미량이 함유되었으므로 조심하세요. 주의사항은 늘 늦게 읽히죠. 미량이어서 이마만 동그랗게 부풀었습니다. 미량 보존의 법칙은 이마에도 유효합니까? 입술이 누굴 환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방금 누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까? 미안, 트림이 나왔어요. 하이 박사님, 머릿속이 흐린 날이 너무 많아요. 극 미량이라면서요. 10숟가락쯤 상상을 추가하면 여우처럼 보일까요? 한 숟가락의 상상으로 얼마나 많은 늑대를 길렀는지는 말하지 않은 실험실에서의 하루. 미량스럽다는 말은 그쯤일 거라 생각했다. 아주 시 속에 가두어둘 모양입니다. 시인 이름도 미량인데 그 미량과 시 속의 미량이 교묘하게 얽혀듭니다. 뭐라 한마디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아마도 극미량의 독성 때문인가 봅니다. 첫 번째 시를 소개하며 저도 극미량의 독성에 중독되어 버렸네요. 자, 다음 시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신의 무릎에 앉은 기억이 있다라는 시집 제목에 바로 그 시를 소개합니다. 신의 무릎에 앉은 기억이 있다. 꽃은 세상이 오기 전 작은 색종이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녁이면 신과 함께 형형색색 꽃을 접었다. 말없이 동그란 탁자에 마주 앉아 보라색을 좋아하는 나를 맨 처음 제비꽃으로 접어주셨다. 12살이 되었을 때 나는 신의 무릎에 앉을 수 있었다. 당신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군. 또 나오던 날 신은 분홍색 분꽃을 접어 손바닥에 올려주셨다.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손바닥에 분꽃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겨울에 죽는단다. 신의 부탁으로 사람들에게 꽃을 알리러 세상에 왔다. 걸어오는 꽃은 고백처럼 잘 보이고 쓰러진 꽃들은 기도처럼 일어났다. 목마른 꽃을 위해 빗소리를 틀어두었다. 방향을 잃은 꽃들은 새로운 기억으로 더 붉어지고 어젯밤 꿈에 신의 무릎에 앉아 그날처럼 제비꽃 500장을 접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전생은 믿거나 말거나 다 끝난 이야기. 한 손에 술병을 들고 저녁에 잠든 꽃을 찾아갔다. 너는 알고 있지?
그때 나는 주황색이었니 보라색이었니 그때 나는 살았니 죽었니 가까이 하면 불행해진다는 분꽃을 잊고 살다가 가을에 나를 부르는 꽃이 수상해 당신에게 그 꽃을 따다 주었다. 신의 예언처럼 크리스마스에 죽은 사람 꽃과 나와 신의 거리가 분간되지 않는다. 너무 깊습니다. 그 깊이가 가늠되지 않아 차라리 눈을 감아버립니다. 어느 세상에서 온 꽃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신과 나 사이에 놓여진 꽃을 보며 간격을 좁히려 애를 씁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궁금해집니다. 누구나 삶에서 이런 모진 간극이 생깁니다.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 다르겠지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훈아 대동강 편지. 대동강아 내가 왔다 흘밀 때야 내가 왔다 우편인 편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놓고 지금은 나 서른 나그네 되어 700리 고향길을 찾아왔다고 못 본 채 마라 반겨주려고 대동강아 내가 왔다 부병루야 내가 왔다 주섬님 겉봉투에 너의 얼굴 그리다가 보라치던 밤 달도 없던 밤 울면서 떠난 길을 돌아왔다고 못 본 채 하네 못 본 채 하네 반겨주려고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2부에 있는 시 또 살펴봅니다. 달마도를 걸다라는 시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마도를 걸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산적 같은 사내를 데리고 왔으며 결혼 사진이 있던 자리에 사내의 거처를 마련했다. 덥수룩한 수염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사내와 속옷을 갈아입다 눈이 마주치곤 했다.
사내의 눈을 피해 벽 쪽으로 몸을 끌어다 세우고 고개를 들면 커다란 눈 부릅뜨고 다가오는 사내. 몸 위에 걸친 화선지 한 장, 붓 한 자로 지나가며 길게 한 획 휘갈겨 쓴 유혹의 손길. 바닥을 뒹굴 때마다 덩덕 쿵덕 덩덕 쿵덕 몸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장구 소리. 사내와 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는 절대 안방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때 방문을 열고 깁스를 한 남편이 들어왔다. 기울어진 액자한 사내의 오른쪽 귀고리가 흔들린다. 달마도를 본다. 오랜 잠을 자는 척 사내는 남편을 째려보기도 할 것이다. 어느 날 달마도를 들여와서 방 안에 두고 그 그림과 나누는 일상을 시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시이기도 한데요. 달마도와 눈싸움을 하는 모습이 은근히 그려지며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듯 풀어내신 솜씨가 멋집니다. 자, 다른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일기예보를 마칩니다 라는 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마칩니다. 먼저 구름을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지루성 피부구름이 북상 중입니다. 허리 잘린 나무들이 오랜 염증으로 누워있는 곳. 두피나무가 푸석푸석한 머리를 흔들면 한 차례 쌀락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세라스톤 연고로도 녹지 않는 끈질긴 집착이 덤으로 내립니다.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세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눈들이 쌓여 눈사태가 발효 중입니다. 눈다발 지역 상처는 잠시 대피 바랍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두피 아랫마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가락이라 불리는 건달 5명이 몰려다니며 제지위냥 집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가려움 심해지는 봄이 오기 전에 그들을 수배 중입니다. 오후 3시 헬기를 투입해 두피지방 스케일링 실시합니다. 폭풍 같은 1시간 얌전히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박하사탕을 빨던 바람의 혓바닥을 핥고 지날 때 아우 알싸한 쾌감에 두 눈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스터 프로시군 두피 지역 단독 방문합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찰랑찰랑 가로수 흔들면 사람들 웃음소리는 잠의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적은 양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은 마른 수건으로 달래주시고 외출 시 검은 재킷의 유혹에 빠져주세요. 우산은 접고 사소한 고민은 주저없이 챙겨 툭툭 털어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마 머리카락을 손질하러 미장원에 들려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상에서도 일기예보는 늘 있습니다. 마음속에도 있고요. 주변 생활 공간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은 좌우되기도 하죠. 자, 또 다른 시 하나 봅니다. 흘림과 흘림 사이라는 시입니다. 흘림과 흘림 사이. 반으로 나누던 빵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뒹구는 당신의 심장. 깜빡 빵과 함께 나동그라진 하오의 약속. 이어폰에서 느리게 흘러나오는 호수. 눈물 나 눈물이 나 눈물 나 눈물도 안 나와. 어떻게 풀썩 주저앉아 당돌한 빵의 이탈에 대하여 생각한다. 불친절한 바닥을 비웃는다. 양손이 잡고 있던 것은 불안뿐이었을까? 배가 고픈 것은 배의 감정. 나무 계단 위에 쭈그려 앉아 잠이 든 엄마를 기다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계단을 굴러떨어진 감정이 흠씬 젖은 채 잠이 드는 것. 오리와 나 사이에 허기가 있다. 빵 하나에 까칠해져서 물갈퀴처럼 바둥거린다. 흙 묻은 속살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 콩팥과 흘림, 빵 속의 단팥과 흘림, 내 안의 낮과 밤 사이. 오늘은 빵이 나를
호수 저편에 죽은 당신이 흰 우유를 흔들며 나를 울렸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이일까요? 시를 읽으며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봉선화 연정, 최진희, 사랑의 미로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홍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너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는 봉선화 연정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태우네 울면서 울면서 사랑한다 말해도 무정한 너는 알지 못하네 봉선화 연정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의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여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여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루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흘러간 노래 들어보았습니다. 포근한 느낌 속에 추억 한 자락 피어오릅니다. 자, 또 김미량 시인의 시를 봅니다. 이번에는 3부에 있는 시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레커교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커교도. 그의 귀는 언제나 열려있다. 라디오 소리와 무전음이 각각 귀 하나를 나눠 쓴다. 입술 부딪히는 간드러진 소리가 그에게선 시답지 않은 소음으로 분류된다. 큰 것을 노리며 길목을 지킨다. 어슬렁거린다. 꽝! 한낮의 정적을 깨는 고음의 멜로디. 문창동 사거리에서 사고가 터졌다. 레커차를 끌고 사내가 달린다. 중앙선을 넘은 바퀴가 사내를 반긴다. 1분 1초가 그를 먹여 살림으로 사고는 김이 오르는 밥, 따끈따끈한 양식, 파남공업사 손님들이 몰려든다. 금이 간 꽃병 안에서 포도주가 새고 차 주인이 울상을 짓는다. 초대받은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웃음을 뺀 진지한 얼굴이 된다. 털썩 내려앉은 그녀의 불안을 힘껏 들어올릴 때 어디선가 지폐 냄새가 난다. 잠시 접어놓았던 사거리를 펼치고 사냥감을 찾으려 자리를 뜬다. 공업사 재단은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사내의 신임을 얻은 예민한 귀는 피냄새도 맡는다. 백미러 속으로 달려드는 속도를 찬양하라. 예기치 못한 한 방의 펀치는 응급실 침대로 바뀌고 사랑은 쉬 깨져버리는 유림으로 레커교를 믿으라. 그가 사거리 모퉁이 교회에서 귀를 세운다. 사고 현장에 번개처럼 나타나는 레커차. 현장으로 가기 위해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무섭게 질주하는 레커차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 속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고 현장은 섬뜩한 느낌입니다. 잔인하고 아비규환일 때도 있고요.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다툼도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도 이런 접촉사고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접촉사고 말입니다. 자, 또 시 하나 봅니다. 귤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귤의 시간. 장갑을 든 사람이 따라온다. 귤을 보면 같이 까먹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탁자 위에 놓인 귤 상자. 일찍 꺼내 먹은 뭐든 너무 셔. 눈살을 찌푸리는 나는 눈사람의 삐뚤어진 눈썹처럼 보인대
우리는 겨울인 줄 모르고 여기 태어난 사람들 다시 귤을 깐다. 일주일 지난 귤은 달고 까먹으면서도 처음에 쉬었다는 것을 까먹지. 단맛에 능글능글함. 발랑 까진 사람처럼 귤은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눈을 흘길 수 있지. 오늘 온도는 주황까지 크게 오를 거야. 팡팡 과즙이 터질 차례구나. 준비된 사람처럼 준비된 귤은 아껴 먹는 오후에 굴러가 멈춰 있다. 주황의 속도로 겨울을 지나쳐 갈 것 같다. 멈출 수 없는 주황의 맛을 지나 우리는 쌀쌀맞은 눈빛으로 얼어붙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귤의 분위기가 바뀌면 상자를 열어야 할지 손뼉을 쳐야 할지 망설이겠지만 궁금한 이야기는 껍질을 벗겨야 읽을 수 있다. 설정해 놓았다는 듯이 아낌없이 지금은 너에게 다 까발려도 부끄럽지 않을 속사정이 탱글탱글하다. 시가 달콤한 귤 한 입 베어문 듯 상큼합니다. 입안 가득 고이는 시큼함이 좋네요. 자, 또 한편의 시를 봅니다. 비를 의심하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라는 시입니다. 비를 의심하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신호가 왔다.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를 책꽂이에 꽂아 놓는다. 좋은 꿈 꾸렴. 목리쟁이 파란색 바구니야. 굽낮은 신발과 숨겨둔 뭉툭한 날개를 보여줄게. 침대에서 깬 베개 같은 꿈을 식탁으로 옮겨다 놓으면 젓가락처럼 걸어 오후 출근을 시작하려나. 꿈쩍도 하지 않는 꿈을 꾸려고 호주머니에서 은색 호루라기를 꺼낸다. 자꾸 그러면 다 불어버린다. 반짝이는 사람들은 일찍 귀가하고 덜 반짝이는 사람들은 집이 더 멀어서 밤을 생선 배 가르듯 돌아온다. 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작 준비할 수 있는 게 우산뿐이라는 문장.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나는 미래에 없는 사람들을 측은해한다. 거리에 수북한 비의 비린내. 사이렌 소리가 뒤따라간다. 번개가 친다는 것은 열리지 않는 대문을 술김에 걷어차는 신호 같은 거. 제발 도망가라는 제안 같은 거. 죽은 사람에게 보름치의 심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번개 속에서라도 만나야 할 사람들. 똑똑 문 좀 열어봐요. 비는 우산 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개울을 부풀렸을까. 이렇게 서성이는 생각을 모아 감각의 촉수를 올려봅니다. 올여름에는 얼마만큼의 비가 개울물을 부풀리려는지 아직은 가늠이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다음 시입니다. 너머에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머에는 까치발로도 훔쳐볼 수 없는 담장 너머에 당신을 기억하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있다. 내가 보이는 나는 볼 수 없는 거울이 앓고 있는 우울은 내 몫의 염려가 아니어서 잔인하게 말하면 담장 너머는 저승으로 가는 저녁. 눈이 부시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는 당신 목소리가 들렸다. 창백한 말들이 발목을 붙잡는 동안 내 기억의 일부를 차단한 담장은 한 사람이 길게 써놓은 마지막 답장처럼 남아있다. 저 너머로 사라진 사람, 뛰어가다 놓친 그 저녁에 저린 발. 구창모가 부릅니다. 희나리.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가끔은 흘러간 옛 노래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시절 추억을 은근히 소환해 보면서 말이지요. 오래전에 만났던 김미량 시인은 시풍이 참 예리하십니다. 직설적이지 않고 다른 시인들과 다르게 차원이 높은 비유를 잘 하는 시인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의 깊이가 깊어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오르듯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시들을 잘 씁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시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자, 또 시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4부에 실려있는 시 중에서 너라는 두통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라는 두통.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다. 멀리 있는 그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비가 들이칠 때 벵갈 고무나무 잎 하나 둘 떨어진다. 신경의 바깥에서 그의 여름을 위해 골지 민소매를 검색하는 시간. 태생이 바다와 멀어서 바닷가를 견디는 일이 잠시 대야의 머리를 헹구는 일 같을까. 마음의 바깥을 다치면 왜 걸어가야 할지 외곽으로 바람을 쐴지 망설이다 병을 키우듯 당신이란 이름을 빠져나가려고 온몸이 흔들리는 몸살. 누가 장마를 지휘하는 대장입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폭탄처럼 구름을 피해 수박을 쪼개는 사람들, 그늘을 훔치는 사람들로 뒤엉킨 여름의 기분을 생각하며 이쯤에서 우리 협상할까? 가위바위보. 오래 눌러앉히려 둥글고 푸짐한 깔판의 마음처럼 내가 먼저 꺼낸 가위 앞에서 그가 먼저 앞머리를 삭둑 자르고 만다. 견딜 만한 곳이야 너는. 살면서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게 두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의도치 않게 머리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라면 잘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미량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 속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를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편의 시를 읽으며 무수히 펼쳐지는 밤하늘 별빛 같은 시의 호수 속을 유유히 유영하듯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4부 속의 시 몇 편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더덕이라는 시입니다. 미더덕. 한 무더기 수류탄 끓는 매운탕 속으로 던집니다. 불발이지만 아직 방심하지 마세요. 섣불리 혓바닥에 떨어지면 치명적인 무기. 삶은 그렇게 방심한 당신의 껍질을 한 커플씩 벗기려 들겠죠. 찜찜한 기억은 터뜨려야 합니다. 매운탕보다 더 매운 만성두통에 입에 수류탄을 물립니다. 신호에 맞춰 함께 자폭합시다. 당신의 한 끼를 위해 안전핀을 당길 시간. 아 뜨거워. 소리 지른 게 입천장인가요? 두통이었나요? 그렇죠. 미더덕을 가끔 이렇게 무심하게 먹다 보면 입천장을 댈 때도 있습니다. 미더덕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수류탄처럼 생겼네요. 감칠맛 나는 육수를 만들 때도 얼큰한 해물탕을 우려낼 때도 꼭 들어가는 것이 미더덕이죠. 시인은 지금 속초에서 사십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보다는 해산물을 더 가까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살고 계시죠. 미더덕이 달콤한 맛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다시 밀양이라는 시입니다. 다시 밀양. 돌을 던진다. 하나, 둘, 셋. 던진 돌에 번진 파문들이 돌에 되돌아오다 파문을 만나 서로를 건넌다. 나는 당신이 어디서 나와 마주쳤는지, 어디서 나를 건넜는지 알지 못한다. 돌의 부피만큼 불어난 호수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 기슭에 오래 앉아 있었고 어둠이 내렸다. 호수와 내가, 어둠과 내가, 당신과 내가 없다 해도 아침이 올 것이다. 호수와 무관한 내 눈이 조금 넘쳤던 것 같다. 돌은 내 가슴에 떨어졌을까? 밀양으로 시작해서 밀양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시작은 아주 극밀양의 독성이었는데 그 독성에 중독되어 시를 다 읽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중독성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시집을 손에서 놓지 못하겠습니다. 시집 끝에서 이야기하는 밀양은 시인 자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 강한 시집을 들고서 다시 찾아온 시인 김밀양.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대는 영락없는 시인이십니다. 언제쯤 다시 밀양의 독을 풀어낼 것인지요. 조급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를 쓰며 시인으로 사는 일.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무엇을 안고 사는 신기한 사람처럼 여길 테지만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밥 먹고 숨 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가슴에 담긴 감성의 그릇이 너무 커서 주체하지 못하고 글로 쓰기를 수만 번 반복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는 시간 중간중간에도 자꾸만 시선은 카렌다에 머뭅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갈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대전 근교의 큰 산은 다 오른 터라 2월부터는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행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산행은 보문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 이렇게 4개의 산이었는데요. 이 산을 일컬어 보만식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 떨어진 나무들이 빼곡한 산을 오를 때 숲을 헤치는 바람이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걷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산이 무등산을 끝으로 106개 산이었고 2년쯤 쉬다가 다시 시작한 산행으로 148개를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250개가 넘는 산을 오르고 내렸네요. 저 능선 어디쯤 나를 반갑게 맞아줄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올랐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조용필 고추 잠자리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뚫고 따라왔다가 잠든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운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어지러워 어지러운 맹맹 날아가는 고추장난이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가을빛 물든 언덕에 뚫고 따라왔다가 잠든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운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러운 맹맹 날아가는 고추장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